네, 오늘 김기현 대표가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났고 어제는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요. 당 안팎으로 그간의 내용을 수습하고 화합과 협치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정치 인사이트 김수경 한신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선거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끝난 가운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제 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정치개혁특위가 예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선거제도 관련해서 복수안 정도를 만들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에 앞서서 이제 전날 목요일에는 여야가 의총을 열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내일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제도 관련한 토론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정치 이슈 가운데 아무래도 선거제도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야의 선거제도 관련한 지금 논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선거구제 개편은 뭐 지금 너무 중요한 사안이고 어쨌든 지금의 제도가 사표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자라는 공감대 정도까지는 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총을 열어서 모든 의원들의 이제 의견들을 수렴해야겠지만 사실 저는 이게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을까? 과연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 뭐 앞서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단점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어떠한 정책도 양보가 없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제도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득을 내려놔야 가능한 것인데 이미 지역구를 다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다 흔들자라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 사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뭐 농촌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의 이해관계가 같을 것이고 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좀 판을 키워서 다 같이 이야기해보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설령 이번에 결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감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좀 대대적으로 나눠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이 이번 논의의 성과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결론이 완전히 나가지고 이게 확정이 될까? 당론으로 정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논의의 필요성은 있지만은 당론까지 결정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당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국회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본인들의 이해관계. 본인이 당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본인이 당선되는 게 목표일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 동의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혼란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역구 획정, 선거구제 획정 이건 이미 시한 지나버렸고요. 그리고 4월 10일까지 이제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도에서도 큰 틀에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큰 틀의 변화를 모색할수록 현재 본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가능한 한 현 체제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제도적 변화, 예컨대 뭐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이런 문제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다만 비례대표 제도는 약간 변동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합의가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뭔가 변화를 줬다고 하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입장에서는 욕은 좀 덜 먹으면서 본인들이 실적을 낸 것처럼 표현하려면 결국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남은 기간 동안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선거구제 개편은 이번 선거에 적용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는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장 내년도 선거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부 나오는 얘기를 보면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 중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안으로 해서 비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고 해요.
그러면 뭐 지금 만약에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다면 예. 비례대표제는 어떤 방식을 저는 좀 제안하고 싶습니까?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표의 등가성 문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뭐 준연동형이지만 그랬었죠. 연동형을 했죠. 그래서 예. 문제가 된 게 결국 이제 그 위성 정당을 만든 거였잖아요. 이것 예.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당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표를 받은 만큼의 어떤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즉 숫자를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법의 허점 때문에 만들어졌던 위성정당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소선구제의 기본적 틀은 가지고 가되 예.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득표율과 의석수의 어떤 그런 그 괴리를 좀 줄일 수 줄이는 있다. 방안. 예. 예,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논의한다고 하니까 논의되는 상황 보면서 계속해서 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했습니다. 6시 반부터 밤 9시 20분, 3시간 가까이 만찬을 했고 한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회동을 이제 정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임 자체를 보면 이른바 당정일체론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 만찬에 앞서서 김기현 대표는 안철수 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경선 기간 중에 이제 있었던 갈등을 좀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당정이 함께 하겠다라는 것, 화합하는 모습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보기 좋은 모양새죠. 사실 예. 당정이 각을 세워야 될 때도 있죠. 뭐 정부의 쓴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여러 가지 내홍 끝에 어쨌든 당원들의 결정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도부를 원한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당정 일체론이 아무튼 지금 당원들의 선택의 결과고 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 사실 김기현 대표의 저는 가장 그 빛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굉장히 화합을 잘 이루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과정에서 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그걸 잘 봉합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김기현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특징들이 이번에 뭐 연포탕 얘기도 하고 있지만 당의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수습하는 데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도 이제 껴안고 네. 같이 가자라는 그런 화해 제스처, 함께 가자라는 그런 제스처들이 굉장히 빛을 발한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어떤 친화력으로 뭐 전체적으로 잘 뭐 화합하는 모습을 이제 잘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안철수 의원과의 어떤 갈등은 이제 완전히 이제 봉합이 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네. 물론 안철수 의원이 그 김기현 대표와 만나서 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축하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거는 뭐 의례적인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속에 이제 많은 불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 사실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당무 개입의 논란이 있었고, 누가 봐도 김기현 후보를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선거 제도 룰을 바꾸는 문제도 있었고요.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중도에 사퇴하고, 뭐 유승민 의원은 물론 뭐 나가겠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또 안철수 당시의 후보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 유난연대란 말 쓰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압박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아마도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정부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앞으로 차후에 그럼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거냐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당장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총선 때가 되면 지형이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의 김기현 대표 체제가 순항을 할지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서 어떤 문제를 부딪힐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이 움직일 여건이 생기면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거절했죠. 자리를 제의했는데 고사를 고사했다고 했죠. 그래요. 네, 고사를 선거를 했죠. 여러 번 치러서 피곤하고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는데요. 근데 뭐 그건 속내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제 속내는 불편함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사실 같이 후보로 뛰었던 사람이 또 그 대표 밑에 가서 위원장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돼서 고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집행부 구성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체로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당직 그 인선과 관련해서 친윤 일색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지명직 최고위원회 강대식 의원을 임명을 한 부분을 제외하고선 전체적으로 좀 친윤계로 짜여진 게 아니냐는 평가, 그리고 연포탕과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연포탕에 이준석계도 좀 포함이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도부가 완전 친윤계 일색이다라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당원들이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그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굉장히 비민주적인 일도 있었고 내홍도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를 뽑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의 내용은 좀 지친다. 일단은 좀 봉합하고 뭐 윤석열 정부의 뭐 입김이 너무 세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기조로 가보자라는 당원들의 마음이 이제 이러한 투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려고 친윤계 지도부를 만들려고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나쁘냐, 이렇게 친윤계 일색이 꼭 나쁘냐. 만약에 그 과정에서 나쁜 것들이 발견되면은 또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좀 당원의 선택을 믿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계를 껴안을 것이냐. 물론 대의적으로는 이준석계 또 다 같이 가야겠죠. 다 국민의힘 당원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계에서 계속 비윤, 반윤의 각을 세우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즉 이준석 계에서 함께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마치 행동한다면 이제 당 지도부에서도 이 사람들을 끝없이 껴안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준석 계도 함께하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물론 정당한 비판하는 거 좋고 각을 세워야 될 땐 각을 세워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당 지도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는 좀 함께 가고자 하는 제스처를 해줘야 지도부에서도 껴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계도 좀 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계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앞으로도 비명계, 비윤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지금 전 대표나 뭐 천하람 전 후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 여기서요 그냥 친윤계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친한 모습을 보이거나 이러면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김기현 후보 53.1%라고는 지지를 받았지만 나머지 7, 8%는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분들이 다른 분을 지지했다는 것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현재 대통령실이나 김기현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많은 부분 당내 전체 의견을 모두 다 모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마 비윤계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기반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을 세우는 모습은 계속될 것 같고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계를 껴안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당내 화합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협치 아니겠습니까? 내일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해요. 방으로 직접 찾아가서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경선 과정이나 그동안의 이제 과정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내일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협치의 어떤 물꼬가 트일 것 같습니까? 일단 만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나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사실 미지수거든요. 아주 뭐 거창한 얘기가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정치 자체가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고 서로 너무 막 물어뜯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의미 있는 합의 같은 것들이 나오기는 어려운데 일단 만나는 그림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것이 언론에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국민들에게는 정치인들이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렇게 지도부가 탄생했으니 상대 당의 대표랑 만나고 뭔가
화합하려는 제스처라도 보이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정치라는 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서로 어제까지 막 싸우다가도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정치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못 봤어요. 서로 너무 미워하고 헐뜯고 물어뜯는 것만 봤지 어제까지 싸우다가도 여러 가지 국정과 민생을 생각해서 손을 잡는 그런 모습도 사실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제 이번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내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 좀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만남이 좀 이어져야 될 텐데 말이죠. 일회성이 그치면 안 되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그래야 되는데 예. 전망 이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예. 아마 내일은 인사하러 오시는 거니까 처음 당대표 되셔서 덕담을 나눌 거라고 저는 봐요. 특별히 뭐 내일 각을 세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뭐 만나지 말라 이런 얘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는 아니라고 봐. 황교안 전 대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예. 만나야 된다고 봐요. 예. 여야 대표는 당연히 만나야 되고요. 또 의례적으로 늘 있었던 일이에요. 예. 누가 당대표가 되든 아무리 싸우더라도 새로운 당대표가 또 원내대표가 임명이 되고 또 선출이 되면 대체적으로 다 와서 인사하고 축하를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뭐 뼈 있는 말 한두 마디는 나올 수 있지만 뭐 각을 세우는 모습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의례적인 인사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만남이 계속될 거냐 하는 부분은 약간 회의적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양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의 이슈들, 김기현 후보 관련해서도 뭐 이제 선거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선거 기간 황교안 전 대표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던 KTX 땅 의혹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를 민주당이 또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또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이제 그 재판 문제나 조사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총선을 앞두고서 이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들이 만나가지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갈등이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또 뭐 만남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뭐 정치의 영역일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만나서 논의하고 협치하고 또 하나는 제가 말하는 협치라는 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한 몸수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뭐 다 돼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에서도 좀 결단을 촉구하는 듯한 그 발언이 나왔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늦여름 초가을에는 총선과 관련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물밑에서 끊임없이 대화가 오가고 있고 단일 대화론이 이제 지배적인 가운데 이제 일각에서 계속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직면한 딜레마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계속 데리고 총선을 가는 것이 유리한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공천을 받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가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가지고는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거든요. 역으로 딜레마군요.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면 오히려 총선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면 난 공천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있기 때문에 그 정치 방정식의 해가 이제 정치는 생물이니까 계속 변하다 보면은 이번 뭐 여름, 가을쯤에는 그 정치적 방정식의 해가 대충 나오는 때가 되지 않겠냐라고 아마 고민정 의원은 논평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 교수님.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표에서 그만두면요, 저는 민주당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지지를 어느 정도 얻고 있는 대선 주자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나 아니면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사라지고 누가 그럼 그 인물을 대체하겠어요? 그럼 지지율이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공천 문제 때문에 뭐 탈락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대를 하시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당이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지 않으면 지금의 지지율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서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